돈 되는 정보만 알려드리는 장고파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앞으로 5분만 투자하면 이번 주 금융시장 흐름 한눈에 정리됩니다. 이번 주 가만히 있으면 돈 까먹는 구간입니다. 셧다운부터 금리, 환율, 고용지표까지 완전 풀 악재 구간이에요. 자, 그럼 이번 주 시장 어디서 기회가 생기고 어디서 지갑 닫아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입니다. 이거 진짜 길어지면 시장 흔들립니다. 예산안 또 통과 안 됐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 일부 마비 상태예요. 문제는 단순히 공무원 쉬는 게 아니고요. BLS, 센서스 같은 통계 기관이 멈춰섰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고용지표, 실업률 같은 핵심 데이터 발표가 줄줄이 연기되는 거예요. 시장은 확신 없이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데이터 공백은 불확실성 상승을 의미하고 불확실성 상승은 시장 변동성 증가로 이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으니까 다들 눈치만 보면서 오락가락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장에서는 섣불리 큰 포지션 잡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미국 국채 입찰입니다. 장기물 진짜 심각합니다. 이번 주 국채 입찰 일정 꽉 찼습니다. 단기물, 그러니까 3개월짜리, 6개월짜리는 수요 괜찮아요. 문제는 장기물입니다. 10년물, 30년물 매입세가 약해졌어요.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손실 커지고 달러 약세 가속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국채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직격탄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요. 비용이 올라가면 실적 악화되고 실적 악화되면 주가 떨어지는 거 당연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대출 금리 올라가면 집 사는 사람 줄어들고 수요 줄면 가격 떨어지는 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세 번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건 진짜 이상합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1408원까지 갔어요. 정상적인 흐름이면 달러 인덱스 떨어지면 환율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원화는 혼자서 망가지는 중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비정상적인 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 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추석 지나고 여기에 시장 열리면 환율 급등 가능성 있어요. 지금도 높은데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율 오르면 뭐가 문제일까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요. 물가 오르면 서민들 생활비 부담 커지고 소비 위축되고 경기 안 좋아지는 악순환 시작됩니다. 네 번째, FOMC 회의록 발표입니다. 말보다 무서운 글이에요. 10월 9일 새벽 4시에 FOMC 미팅 회의록 나옵니다. 이건 그냥 발표가 아니고요. FOMC 위원들의 속마음이 담긴 문서입니다. 시장에서는 무조건 파월이 뭐라 말했냐보다 회의록에 무슨 뉘앙스가 있었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기자회견에서는 시장 자극 안 하려고 조심스럽게 말하거든요. 근데 회의록에는 진짜 생각이 더 솔직하게 나와요. 여기서 매파적 뉘앙스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매파적이라는 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회의록에서 아직 인하할 때 아니다, 이런 분위기 나오면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파월 의장 연설입니다. 셧다운 이후 첫 공식 발언이에요. 9일 밤 9시 30분에 파월이 나옵니다. 이번 발언은 특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셧다운 이후 첫 공식 입장입니다. 정부 마비 상황에 대해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처음으로 밝히는 거예요. 둘째, 금리 정책 방향의 힌트를 제공합니다. 파월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셋째,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에 베팅하고 있어요. 근데 파월이 아직 인하할 생각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뚝 떨어집니다. 기대감 무너지는 거죠.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패닉에 빠질 수 있어요. 반대로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 시장 급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발언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9월 고용 지표입니다. 이것도 발표 지연된 상태예요. 10월 10일 밤 9시 30분에 미국 고용 지표 다시 발표 예정입니다. 원래는 더 일찍 나왔어야 하는데 셧다운 때문에 미뤄졌어요. 포인트는 하나예요. 실업률이 올라가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실업이 늘어난다는 건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니까 연준이 금리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냉각 가능성이 있어요. 경기가 괜찮네? 그럼 굳이 금리 인하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발표는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겁니다. 숫자 하나에 따라서 주가가 확 오르거나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자, 6가지 이슈 다 봤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셧다운, 국채, 고용, 금리. 이 네 글자에 흔들릴 한 주입니다. 지금은 공격보다 방어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기예요. 확신 없는 베팅하지 마세요.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정답입니다. 떨어질 때 사는 게 진짜 고수거든요. 지금 무리하게 물타기 하거나 새로 진입하는 건 위험해요. 기다리세요. 신호가 명확해질 때까지요. 네, 이렇게 이번 주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경제 이슈 6가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 같은 불확실성 장에서는 정보 격차가 곧 수익 격차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진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